중학교 1학년의 대단원 2단원입니다. 학습지 1쪽 펴시면 되고요. 대단원 2단원의 제목 한번 보면은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이에요. 2단원에서는 생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지구상에는 어떤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볼 텐데 1쪽에서는 생물의 구성 단위, 생물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인 세포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세포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면요. 세포란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본 단위인데 그냥 기본 단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기본 단위가 되고 기능적으로도 기본 단위가 됩니다. 구조적으로 기본 단위라는 것은요. 모든 생물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생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라는 뜻입니다.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기능적인 기본 단위라는 얘기는요. 모든 생물들은 생명 활동을 해요. 그쵸? 생명 활동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숨을 쉰다. 혹은 뭐 눈을 깜빡깜빡거린다. 아니면 피가 흐른다. 이런 다양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에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걸 보기 전에 이거 같이 볼게요. 생명 활동을 하는 모든 생물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포의 세 가지 특징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몸의 부위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 밑에서 보겠지만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서 모양, 크기, 기능이 다양합니다.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구성하고 있는데 그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과 크기 그리고 기능이 다양한데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포는 아주 작기 때문에 보통 눈으로는 관찰을 못하고 무엇으로? 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는 동물도 구성을 하고 있지만 식물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나누면 동물과 식물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포도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로 한번 크게 나눠 볼게요. 여기 보면은 사진을 쌤이 같이 붙여놨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관찰되는 세포는 입안 상피세포입니다. 자, 입이에요. 입 안에 있는 상피세포. 동물세포일까요? 식물세포일까요? 동물세포가 되겠죠. 상피세포라고 하는 것은 피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입 안에 있는 피부 세포를 긁어내서 관찰을 한 것이고 세포의 모양을 보면요. 어때요? 동그랗게도 보이고 길쭉하게도 보이고 약간 각지게도 보인다. 그죠? 그래서 동물 세포의 모양은 불규칙적인 게 특징이고요. 세포의 배열도 옆에 있는 빨간색 세포랑 비교했을 때 뭔가 불규칙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 여기 보면은 동그랗게 관찰되는 게 있는데 요게 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핵이 뭐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동그란 모양의 핵이 관찰되게 되는데 무슨 색으로 염색된일까요? 무슨 색이에요 지금 이거? 푸른색이겠죠? 푸른색으로 염색되었다. 염색되었다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원래 동물세포가 파란색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동물세포의 다양한 특징 때문에 맨눈으로 관찰하기 이전에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어떤 염색약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염색약의 이름이 메틸렌 블루 용액, 즉 파란색 용액으로 염색을 했기 때문에 동물세포는 푸른색으로 관찰이 되고 그 안에는 동그란 모양의 핵이 관찰되게 됩니다. 넘어가서 양파의 표피세포 한번 볼게요. 양파라고 했죠? 그럼 동물세포일까요? 식물세포일까요? 식물세포가 되겠죠. 동물은요 상피세포예요. 식물은
표피세포입니다. 둘 다 피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동물에 있는 피부세포는 상피세포라고 명명을 하고요. 식물에 있는 피부세포는 표피세포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외워줄 거냐면 약간 앞글자를 따서 외워줄 건데 우리 동생을 사투리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요새도 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어머니께서는 동생을 동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동상이라고 외워주면은 동물세포는 상피세포,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 표피세포는 거꾸로 외울게요. 표식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식물세포는 자기가 빨간색임을 표식하고 싶어해.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세포의 모양 한번 볼게요. 세포의 모양은 동물세포와 달리 얘는 어떻게 각져 있는 규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포의 배열도 규칙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포 안에 보면은 동그란 모양의 점이 관찰이 되는데 이 동그란 모양의 점은 핵이고요. 이거는 지금 무슨 색으로 염색되어 있어요? 붉은색으로 염색되어 있습니다. 식물세포도 마찬가지로 맨눈으로는 못 보고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염색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식물세포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염색을 하게 되는 염색액이 아세트올세인이라는 용액이나 아세트산카민이라는 용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요 용액들이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가 붉은색으로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요. 동물세포는 푸른색이고 식물세포는 붉은색이다. 이게 아니라 동물세포는 푸른색으로 염색을 하고 식물세포는 붉은색으로 염색을 한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세포의 특징을 얘기할 때 몸의 부위에 따라 세포의 종류가 다르고 그 세포의 종류에 따라 모양, 크기, 기능이 다양하다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우리 몸은요, 한 가지의 생명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세포는요, 모양과 역할이 모두 달라요. 그리고 이 모양과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는요. 그 역할을 하기에 알맞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세포는요. 여기 적어줄게요. 각각의 역할을 하기에 알맞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봤을 때 이런 모양이면 이런 역할을 하겠네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세포의 모양과 크기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한 생물체 내에서도 부위와 기능에 따라 다양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특징이 다른 다양한 세포로 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네 가지 세포가 끝이 아니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세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포입니다. 빨간색이고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요. 붉을 적자를 써서 적, 혈, 구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소리냐? 붉을 적, 혈구라고 하는 거는 혈액 속 세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는 붉은색 세포를 적혈구라고 하고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인 이유는 표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표면적을 넓히는 이유는 얘가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산소를 운반하거든요. 혈관 속을 이동하며 산소를 운반하는데 표면적이 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표면적이 넓지 않으면 산소를 운반하기에 쉽지 않겠죠. 하지만 오목하게 만듦으로써 표면적을 이렇게 넓힌 거예요. 넓혀주면서 산소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에 게 모양이고
밑에 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하기에 알맞는 모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양은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 역할은 산소 운반이다.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보면은 나뭇가지가 뻗은 것처럼 생긴 세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뻗은 것처럼 생긴 거는요,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그리고 사진이 조금 이상한데 쌤이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 세포는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나뭇가지가 뻗은 것처럼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딱 자극이 들어오면 자극을 전달하기 쉽게 나뭇가지가 뻗은 것처럼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역할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한다. 신호를 전달한다. 신호를 주고받는다.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손 같은 데를 맞게 되면은 아야! 라고 느끼는 게 손에서 머리로 신경세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손이면 여기가 머리입니다. 손을 맞게 되면은 아야! 라고 느끼는 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쭉쭉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 신경세포였고요. 세 번째 세포입니다. 세 번째 세포는 모양이 서로 맞물려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맞물려서 층을 이룬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맞물리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외부에서 다른 세포가 들어오면은 뚫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층을 이루지 않아도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맞물려서 층을 이루고 있다면 밖에서 세포가 들어오더라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겠죠. 이처럼 서로 맞물려서 층을 이루는 모양은 표면을 덮어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게 돼요.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 몸을 보호하는 역할의 세포를 우리는 상피세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피세포 아까 들어봤죠?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죠. 상피세포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동상이라고 했죠. 동물만 가지고 있다. 이 상피세포는 보통 어디에 분포를 하느냐? 우리 피부를 지켜야 됩니다. 피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위 아니면 소장 같은 내장에도 상피세포가 존재해서 외부로 들어오는 침입균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것과 반대로 식물에 있는 거는 뭐죠? 표피세포입니다. 표식이라고 했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근육세포입니다. 근육세포는 가늘고 길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양을 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데요. 가늘고 길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길이었다가 수축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쪼그라든 모양을 했다가 더 넓게 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펴지면서 근육을 이완시켰다가 하면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근육세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물은 특징이 다른 다양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쪽은 여기까지입니다.